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덕풍계곡입니다. 궂은 날씨 속 바삐 움직이는 차 한 대. 가져온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챙기는 사람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대체 이곳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네, 사체 담을 봉지랑 포대 또 뭐 장갑 이런 거 챙겼습니다. 사체요? 네, 사냥 사체 오늘 수거하러 갈 예정입니다. 한국사냥보호협회에 따르면 최근 2달 새 강원도에서 폐사한 천연기념물 사냥은 모두 9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많이 죽은 겁니다.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사냥. 지난 겨울 이 사냥들이 강원도에서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요. 대체 왜일까요? 폭설이 2010년에서 15년까지는 매년 눈이 많이 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좀 이상 기후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오지 않았었고요. 또 건조한 기후 때문에 22년에는 산불도 났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숙식지도 좀 교란이 생겼었고 그 이후에 좀 한 10년 만에 폭설이 내리면서 사냥들도 이런 상황에 좀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폭설을 맞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고 기록적인 폭설까지 내려 서식지가 파괴된 사냥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민가로 내려오거나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이때 무언가를 발견한 수거팀. 발자국. 사냥 발자국이랑 똥이고요. 보통 이렇게 하나씩 커피콩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네, 먹이를 잘 먹었을 땐 이런 짙은 갈색을 띠는데 겨울철에 먹이를 많이 먹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하면은 좀 이런 노란색, 이런 흑색을 띠기도 하는 편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가면서 짜기도 하는데 보통 사냥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똥자리라고 하는 수천 개의 똥이 같이 모여있는 큰 자리에서 주기적으로 똥을 싸는 편이고 그런 똥자리는 뒤에 큰 바위가 있고 앞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주로 변을 보곤 합니다.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저번에 왔을 땐 여기 없었거든요. 저희가 저번 주 일요일, 토요일에 왔었는데 그때 여기서 발견된 사체 수거를 못해서 오늘 수거하러 갈 예정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한 사냥 사체. 살은 부패되고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모습이 처참함과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죽은 지 한 2, 3주 가까이 된 것 같고 2월 말에 폭설이 내렸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폭설로 인해서 먹이를 먹지 못했던 사냥들이 3월 초중반에 많이 폐사했고 그때부터 어떤 개체가 좀 이러면서 인가가 온 적이 드물기 때문에 발견이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폭설이 많이 내리면서 주민들도 한 200가구 정도 고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에 사냥들이 이제 먹이도 부족하고 눈으로 인해서 이동도 쉽지 않으면서 많이 민가로 내려왔었고 그때 영양이 부족하고 탈진한 개체들이 이런 계곡 근처에서 물을 먹어 내려왔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먹지 못해 굶주린 사냥을 위해 인근 주민들이나 보호기관에서 나서 서식처에 먹이를 가져다주며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길이 끊기면서 이마저도 중단되고 말았죠. 이는 집단 폐사로 이어졌습니다. 사냥 나이는 보통 풀로 추정을 하는데요. 1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뭐, 8, 9살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대처럼 이 뿔의 선으로 나이를 추정할 수 있고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원 지역 산간에서만 무려 493마리의 사냥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냥 사체가 급격히 늘면서 사후 처리를 도와줄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해졌죠. 저희가 울진 삼척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설악산 쪽에서는 또 다른 뭐 사냥 협회라든지 진행을 하고 계시고 녹색연합 울진 삼척 지역에서 멸종위기 정보센터랑 같이 3월 동안 한 2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고 녹색연합 자체적으로는 한 5번 정도 와서 모니터링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매번 나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녹색연합에서 이렇게 울진 삼척 지역 담당해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혹 살아있는 사냥을 구조하게 될 경우엔 이처럼 센터로 데리고 와 건강을 회복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줍니다. 이제 수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늘 해오던 일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사냥의 피해는 매년 갈수록 더 커지고 있으니 야생동물 보호 대책이 좀 더 강화되지 않는다면 더욱 많은 수의 개체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 사냥 사체들은 모두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요? 이렇게 수거해서 삼척시청으로 인계할 예정이고요. 그쪽에서 천연기념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수거한 사냥 사체를 지자체에 인계하면 수습 과정은 모두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사냥 사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정확히 알고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아예 연중으로 무인 카메라를 달아놓고 사냥 상태를 살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20년 넘게 이쪽 지역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냥이 잘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 겨울에는 특히나 폭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제보도 좀 들어온 편이었고, 그래서 3월 동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진행했었습니다. 1년 365일 사냥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숲속 곳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상태가 이상한 사냥을 발견하면 그 즉시 구조 작업에 나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죠. 이제 수거한 사냥 사체를 삼척시에 인계할 시간. 이로써 오늘의 고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사냥의 생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돌봐오던 터라 이렇게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 사냥 사체를 목격하고 수습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저희 2월에 폭설 때문에 3월 동안 한 5-6번 정도 모니터링 나와서 진행했었고, 매번 2박 3일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항상 적게는 1개체에서 많게는 5개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사냥이 죽은 모습 보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푸르른 숲을 원 없이 뛰어놀기만 하면 좋으련만 폭설로 인해 먹이는 부족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광역 울타리는 사냥의 이동을 제한해 고립을 시켜 개체 수는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 열악한 환경 속 고통받는 사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사냥은 멸종위기 종이자 천연기념물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조해야 될 개체가 보이거나 또는 사체가 발견됐을 경우에 신고 바로바로 해주시고, 또 이런 서식지 보호나 사냥 보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멸종의 기로에 서 있는 위태로운 사냥.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포획을 멈추고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냥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들리시죠? 아니 지금 앞에 물도 없고 새도 없는데 이 소리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사장님! 네, 아니 물도 없고 새도 없는데 이 생생한 자연의 소리가 지금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오디오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오디오요? 네. 그저 음악이 좋아서 관심과 취미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클래식과 진공관 오디오로 작은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이규영 씨를 만나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아래에도 꽃들의 향연과 함께 봄이 오고 있었는데요. 제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도 봄의 기운이 가득 실려 있어서인지 내딛는 발걸음도 경쾌해지더라고요. 카페에 들어서자 웅장한 음악이 맞아줬는데요.
평소 고전 음악을 많이 듣고 청음 카페를 찾아다닌다는 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LP를 조금 듣는데 여기는 좀 처음 왔어요, 오늘. 제가 갔던 데 중에서는 스피커가 제일 빵빵한 것 같고 이렇게 진 공간도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다른 데는 보통 그냥 큰 스피커만 하나 있는데 여기는 좀 다양하게 사장님이 되게 진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검색해서 처음 와봤다는 손님은 스피커 소리가 정말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사장님의 정성으로 직접 내린 커피 맛도 볼 수 있으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조금 느려도 괜찮은 여유를 만끽하기 좋은 최고의 장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와, 아니 여기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었네요. 근데 그냥 오디오가 아니라 좀 신기해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중학 시절부터 라디오 등을 만들다가 결국 소리가 좋아 대학 전공도 전자공학 쪽으로 진학하게 되었다는 사장님. 비록 취미로 시작했지만 모든 오디오 기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 튜닝해 온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사장님을 이끈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전 음악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셨어요? 일단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이 집을 제가 직접 지었고요. 막상 지어놓다 보니까 이걸 혼자 듣는 건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하고 같이 즐기기 위해서. 그러면 음악은 원래 고전 음악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죠. 중고등학교 때는 네. 팝송가에 듣다가 대학 와서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클래식을 듣게 됐는데 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반 한 장 한 장 사가지고 음반 한 장을 사가지고 제가 그놈을 다 이렇게 해봐야 들어봐야 돼요. 사장님이 한 장 한 장 모아온 LP 가운데서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 인생곡입니다. 구스타프 말러라고 네. 클래식을 상당히 많이 들은 다음에 입문을 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이게 어떻게 친해지니까 어마어마한 인생 철학이 담겨 있어 안에가. 죽음, 천국, 번뇌, 회의 뭐 이런. 말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1992년도에 그림도 사장님이 직접 그린 거랍니다. 그림 그리는 솜씨도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3번을 듣고 있으면 절로 지휘자가 된다는 사장님. 근데 아무리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 직접 오디오를 막 만들어가면서 듣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 오디오로 듣는 음악의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반도 있고 좋은 연주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몇 번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오케스트라에 가면 안 들리는 음도 다 여기서는 들리거든요. 훨씬 섬세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 소리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사장님이 다음으로 들려주실 곡은 스피커의 장점을 잘 느낄 수 있는 드보르작 교향곡 9번입니다. 드보르작이 미국에 3년간 머물렀을 때 미국 전통의 멜로디를 듣고 만든 곡으로 사장님 또한 제대로 된 스피커를 완성하기 위해 주로 미국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에 이르는 극장용 기기와 부속품을 수십 년에 걸쳐 직접 공수해왔다고 합니다. 그의 오디오를 향한 열정은 마침표가 없었습니다.
즐기는 클래식 좋은 점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요. 지휘자 자리로 우리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디오를 잘 튜닝해 놓으면 늘 나는 지휘자 자리에서 섬세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악기 하나 전부.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 바이올린 첼로 이중 협주곡인데요. 고전음악 감상실은 자신이 원하는 곡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첼로에 관심이 많은 제게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곡은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주곡은 다 독주악기가 하나였거든요. 피아노 협주곡, 첼로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대의 독주악기가 있어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협주곡을 관연하게 꽃이랍니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독주곡과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 있어도 꽃인데 이거는 두 개가 있어요. 독주가. 굉장히 우리한테 좀 행복한 곡이죠. 좋은 오디오가 있으니 마치 연주회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오디오까지 직접 만들고 있는 사장님. 이제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들으며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요. 공자님이 서어악이라고 마지막으로 음악으로 인간의 소양과 학문이 완성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음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고 싶어요. 그저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오디오 만들기를 향한 사장님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문화 공간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오면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악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대전 시립 연정국악단의 토요국악. 올해도 새 봄과 함께 찾아왔는데요. 흥겨운 민요와 전통 춤사위, 그리고 실내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연습 현장을 미리 만나봅니다. 작품의 밑그림 정도로 알려진 드로잉을 예술 세계로 끌어올린 작가들이 있습니다. 갤러리 스페이스 태미에서는 김을 작가와 김태현 작가의 2인전 드로잉 스튜디오가 열리고 있는데요. 드로잉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넘어서 종합예술로 확장시킨 신개념 드로잉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크고 작은 공연들을 꾸준히 열어온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지난 2004년부터는 시민들이 국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상설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도 한 달에 2번 토요일마다 토요국악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는데요. 공연을 앞두고 파트별로 연습이 한창입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상설 공연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토요국악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진행되고요. 전통에서 창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악가무 모두를 아우르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주말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악부터 창작음악까지 우리 국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토요국악. 매월 둘째 주에는 궁중과 민중에서 열리던 전통 국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고요. 넷째 주에는 창작 국악을 중심으로 한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저희 올해는 이제 매월 둘째 주에는 장중한 멋이 있는 궁중 음악, 궁중 무용, 그리고 흥겨움과 애절함이 들어있는 민속 무용, 민속 음악, 연희 등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요. 매월 넷째 주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매월 그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창작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해서 우리 음악의 가치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실내악처럼 우리에게도 소규모 전통 실내악인 새악이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현악기와 관악기가 어우러진 새악 합주도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단아하고 섬세한 정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새악 합주, 천년만세입니다. 천년만세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곡으로 총 3가지 악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린 템포의 계명가락도들이, 두 번째는 빠른 템포의 양청가락도들이, 세 번째는 다시 느려서 우조가락도들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곡인 양청도들이는 정악계통의 음악에서 가장 빠른 템포의 곡으로 매우 흥겨운 곡입니다. 천년만세는 조선시대 풍류방에서 선비들이 영산해성과 더불어 가장 많이 연주되는 대표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선비가 된 기본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공연을 관람해 주시면 더욱 뜻깊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승돼 온 흥겨운 경기 민요도 만날 수 있는데요. 노들강변을 비롯해 한강수 타령, 양산도 등 우리 귀에 익은 맑고 경쾌한 경기 민요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요로서 보통 경쾌하고 맑고 그리고 청아하고 서정적이면서 명랑함이 담겨 있는 게 특징인데요. 또 잘 들어보시면 그 안에 절절함과 애절함이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을 함께 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춤의 멋과 아름다움에도 흠뻑 빠져들 수 있습니다. 진주 지역 교방에서 추던 진주 교방 굿거리 춤. 고려 문종 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섬세하고 애절한 춤사위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진주 교방 굿거리 춤은 조선시대의 권번 교방에서 추어지던 춤인데요. 현재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21호로 지정되어 있는 춤입니다. 이 춤의 가장 큰 특징은 봄을 맞이하는 여인들의 설레임이 담긴 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춤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악가무가 함께 한다는 것인데요. 노랫말에서처럼 실버들이 능청거리면서 꾀꼬리도 노래하고 산새들도 노래하면서 앞산과 뒷산의 꽃구경을 가자라는 그런 노랫말이 있는데요. 그 노랫말을 들으면서 우리 이 교방 굿거리 춤을 감상하시면은 여인들이 봄의 설레임을 담아서 그렇게 춤을 추는 한들한들 하늘하늘 어떤 여인들의 마음이 설레임으로 표현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흥이 넘치고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국악에 대한 장벽을 한층 낮추고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무대를 마련해온 토요국악. 아름다운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흥겨운 우리 음악과 함께 봄날의 여유를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음악, 노래, 무용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토요국악. 11월까지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57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을 갤러리로 개조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김을 작가와 김태현 작가가 드로잉을 주제로 2인전을 열고 있는데요. 단순히 연필이나 펜으로 그린 그림만이 아닌 회화나 판화 등 작가가 드로잉이라고 지칭하는 모든 작업을 제한 없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 김태현 작가께서 저희 갤러리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갤러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쁘다고. 그리고 전시를 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사실 김태현 작가는 드로잉 위주의 어떤 작품을 하는 작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드로잉 개념을 조금 탈피하고 좀 새로운 드로잉 개념을 좀 일반인들이나 작가들한테 알리고자 이런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을 작가에게 드로잉은 재료나 구성에 한계가 없고 형식 또한 자유로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장르입니다. 그중에서도 작업실을 미니어처로 표현한 트와일라이트 존 스튜디오가 눈길을 끄는데요. 작품의 스튜디오는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곳이자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트와일라이트라는 것이 그 해 뜨기 전과 해 뜰 때의 그 중간 영역, 중간 영역을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이 작업실 공간을 현실과 이상이 만나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 작품, 자기 작업실 시리즈를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명명을 하시고 그런 식의 어떤 작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을 작가의 또 다른 연작인 드로잉 스쿨에는 자연을 배경으로 민머리를 한 자신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작가가 살아오며 겪은 여러 경험들이 작업의 주제가 되고 이를 담아낸 드로잉 작품들은 작가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김을 선생님의 작품 중에 드로잉 스쿨이라고 하는 작품 시리즈가 있습니다. 평면 회화 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있는 그 드로잉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옷을 벗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왜 벗고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손재주가 아닌 내면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식보다는 그런 작가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 내용 속에 작가들이 다 옷을 벗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드로잉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선보여온 또 하나의 작가 김태헌. 매일 일기를 쓰듯 그림과 글에 일상을 담아온 그림일기 시리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짧은 글과 함께 표현된 그림들을 찬찬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되게 거대 담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일상적인 얘기들을 좀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좀 전시장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반응들이 좀 이렇게 좀 더 밀도 있게 오더라고요. 밑그림이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머물던 드로잉을 전면에 내세운 드로잉 스튜디오 전시회. 시대를 읽어내고 통찰하는 새로운 키워드로서의 드로잉을 재발견할 수 있는데요. 4월 27일까지 스페이스태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작업은 항상 일방소통이 아니고 쌍방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한 거를 이렇게 봐라,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객분이 오시면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작업을 보시면서 일단은 즐겼으면 합니다. 경계와 규정을 넘어 그 자체로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드로잉 작품들. 숨기거나 가공하지 않고 작가 내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이 시대 화가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 드로잉 스튜디오 전시회입니다. 활짝 핀 벚꽃도 꽃비가 돼 내리는 꽃잎에도 연한 분홍빛으로 물든 벚꽃 세상, 봄꽃 나들이 떠나볼까요? 봄이 아름다운 도시 춘천. 꽃피는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춘천댐인데요. 가지가지마다 팝콘 터지듯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들어와도 되나요? 국가 보안시설이라 개방에는 어려움이 좀 많긴 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춘천 시민분들이랑 일반 관람객분들 같이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날 좋은 날 봄내에 맡으시면서 예쁜 벚꽃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온 아름다운 벚꽃. 역시 봄에는 벚꽃이죠.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걷기만 해도 꽃길이 됩니다. 한적한 나무 아래서 즐기는 봄 소풍.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명소네요. 얼마 만에 데이트 나오신 거예요? 데이트 맨날 나가는데. 아, 그러세요? 나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기분은 아주 좋죠. 왜 좋으세요? 꽃이 활짝 피었으니까 좋지. 아, 너무 좋으세요? 네. 벚꽃이 좋아요. 이뻐요? 사모님이 이뻐요? 아이, 물론 집사람이 더 이쁘죠. 진짜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버님? 아니, 진심. 너무 좋으세요, 오늘? 네, 좋아요. 이 춘천댐 아니면은 이런 우리 고장이 너무 이런 벚꽃도 많고 공기도 좋고 산과 들이 너무 푸르면서 너무 멋져요.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분위기, 흥을 더욱 돋우는 라디오 부스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벚꽃길 음악방송국, 말숙 씨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너무 좋은 게 매일 출근길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한손 입구 쪽부터 제가 매일 오면서 주행샷을 남기거든요. 근데 벚꽃도 보고 그리고 이 변해가는 과정을 봄에 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꽃이 개화하는 거, 막 이렇게 만개하는 그런 것들을 이 시간차별로 볼 수 있다는 거, 아 너무 좋습니다. 0909번님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엄니께서 꽃길을 걸으시며 너무 좋아하시네요. 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근데 오셔서 이렇게 힐링을 하면서 그 아팠던 그런 기억들도 또 싹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방금 나온 사연의 주인공들이세요? 네. 아. 아파가지고 바깥 세상을 잘 못 나왔는데 나 바깥 세상 구경시켜 주려고 일부러 데리고 나왔어요. 병원에 계셨으면 못 보시는 건데 퇴원하셨으니까 보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라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천국을 여기 구경 오는 사람들이 깨끗이 쓰고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벚꽃도 아름다워요, 어머니? 너무 아름다워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예쁜 벚꽃 많이 보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지금 직접 오셔서 또 신청곡 보내주신 우리 찌기봉님이 봄이면 항상 저 연금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구신가요? 벚꽃 연금 모르세요? 이분한테 봄이면 이 버스커 노래 빼놓을 수 없죠. 자, 이 곡으로 우리 직원분들이랑 같이 오셨는데 또 걸으셔야죠. 네,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봄바람이 날리며 예쁜 모습을 눈으로, 마음으로 담아보는데요. 필 때도 예쁘지만 이렇게 벚꽃비가 내릴 때도 환상적입니다. 꽃피는 봄이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강원 도립화목원. 주황, 노랑, 핑크. 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반기는데요. 구경하는 재미, 사는 재미 가득한 플리마켓까지. 꽃 좋죠, 이게. 꽃이 튤립 같은 거 활짝 펴가지고 마음도 막 킨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애기들도 보고 그랬어요. 네, 너무 좋아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애기들이 너무 귀해 보이거든요. 꽃보다 애기가 더 이쁘세요? 그럼요. 더 인꽃이 제일 예쁘죠. 저 애기 봐요, 얼마나 예뻐요. 이 아이는 자기가 꽃보다 예쁜 걸 알까요? 꽃도 보고 물건도 사고 금손 장인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도 많네요. 환경에도 도움되는 그런 팔찌예요. 이거 저희가 병뚜껑, 플라스틱 뚜껑을 가지고 한 거고요. 얘네를 수거를 해서 여기 세척을 깨끗하게 하고 말린 후에 파쇄기에다 넣고 이거 파쇄를 해요. 이거를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서 팔찌를 만들면 이렇게 인공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니까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팔찌인 거죠. 재활용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슬을 한 개 한 개 끼워 나만의 팔찌를 만들어 봅니다. 자,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이뻐요?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분수대에서 때이른 더위도 날려보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갑니다. 6시가 넘었네요. 집에 안 가세요?
수목원이 야간 개장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서 오늘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꽃들도 예쁘고 하니까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꽃나무 사이사이로 켜진 조명이 더해지면서 봄밤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갑니다. 낮에도 예쁘고 밤에는 낭만이 넘치는데요. 하나, 둘, 셋. 이런 순간은 무조건 저장. 찍고 찍고 또 찍고. 여기 순천 살면서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공기도 좋고 가족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는 한몫하고 너무 좋아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자연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또 시원할 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아, 네. 꽃으로 물든 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 있어 더욱 기다려지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봄이 왔네요. 너무 날씨가 따뜻해졌고요. 하늘은 청명하고요. 구름 한 점이 없는 이렇게 푸른 봄날. 요럴 때는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면은 글쓰기 참 좋은 계절이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요. 한 편의 멋진 글을 하나 쫙 써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의 영감이 떠오를 듯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게 되면은요. 이 안 떠올랐던 영감도 그냥 파파파박 떠오르게 한다는 바로 그곳은 어디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볼게요.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 창작의 꽃이 피어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버동 문학의 집인데요. 문인들이 함께해 창작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예버동 문학의 집으로 함께 가봅니다. 주천강이 감아도는 횡성의 아름다운 숲속에 위치한 이곳에는 작가들이 함께하는 문학의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예버동 문학의 집입니다. 야, 아니 그냥 대표님 설명을 듣기 전부터 와, 여기 오면은 그냥 글이 저절로 써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풍경이 반찬인데요. 네, 너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영감이 그냥 바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우선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장르로 글 쓰는 분들, 시, 소설, 평론, 번역, 희곡, 시나리오까지 여기 입주해서 마음껏 글 쓰다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결혼 초에 새댁이었을 때 그 서울에서 막 시외버스 타고 먼 길을 와서 여기 왔는데 내려보니까 강마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여기를 처음 홀딱 반하고 34년 후에 제가 여기다 집을 지었어요. 야. 근데 이 집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가지고 이걸 내가 혼자 써서 뭐 하나 생각하다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9년간 무려 230여 명의 작가들이 거쳐간 예버동 문학의 집. 멋진 경관과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이곳은 작가들의 집필 공간으로 많은 문인들이 창작의 영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작가님들은 지금 몇 분 정도나 계시는 거예요? 계세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우선은 뭐 저기 안상학 시인이라고 문학 시인으로 유명한 선생님 계시고 또 청소년 소설 한 20권 쓰신 또 유명하신 소설가 청소년 소설가 계시고요. 학생이 있어요. 아직 데뷔 안 한. 이제 신춘문예 겨냥하면서 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둘은 둘 다 시인이에요. 자연을 벗삼아 집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많은 작가들과 작가 지망생들이 예버동 문학의 집을 찾고 있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거쳐가는 창작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글도 나오는 거겠죠. 창작실에서 작품 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안상학 시인을 만났는데요. 여기 횡성에 지금 오신 지는 한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제가 지난 3월 4일 날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하고도 조금 더 됐죠. 어떤 계기로 조금 여기에서 작품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제가 2021년 가을에 10월, 11월 네. 2달 여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여기 와서 제 나름대로는 작업이 아주 잘 되었거든요. 네. 그 좋은 기억이 있어서 1988년 신춘문예 시보문으로 등단한 안상학 시인은 최근까지도 시집을 발간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죠.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이 작품 활동은 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청소년 소설 그동안에 많이 썼는데 여기 와서 역사 청소년 소설을 처음 시작해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글이 잘 써지는데요. 야, 여기에서 유달리 글이 잘 써지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첫째는 앞에 주천강이 흐르잖아요. 네. 예, 산소가 많아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오니까 다른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는 그 공유의 장이어서 더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갇힌 공간에 있다가 뭔가 이렇게 열린 공간에 나와서 함께 교류하고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요번에 첫 작품 이거 시작하면서 젊은 작가들한테 도움도 막 구했어요. 나 이런 신호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정말 한 작가가 저한테 엄청난 영감을 줬어요. 야, 그래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네네, 그렇죠. 물론 영감을 떠올리고 혼자 몰입하기에도 참 좋은 환경이지만 혼자만의 고뇌의 시간이 아닌 다른 작가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일 셈인데요. 갓 데뷔한 작가나 작가 지망생들도 글을 쓰기 위해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기 공간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하셨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좀 카페에서 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네. 소음이 너무 많아서 좀 섬세한 작업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시를 쓸 때 좀 소리 내서 읽어보는 편인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곳에서는 좀 필요하면 같은 작가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이런 곳에 와서 좀 조용하게 새소리 들으면서 작업하고 자기 시 읽어보고 하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들께서 워낙에 여기서 글이 잘 써진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네, 어떤 거예요? 제가 국문과 출신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얼마나 글이 잘 써지는지 한번.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오늘 저도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소시적 글 좀 써본 문학소녀로서 영감이 술술 떠올랐는데요. 아, 이렇게 잘 써도 돼? 아니, 이렇게 잘 쓰면 또 애매해지는데요, 피디님? 약간 내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학의 집에서 쓴 시 함께 들어볼까요? 봄, 그리고 봄. 모두는 봄이 시작이라 말하나 봄? 누구에겐 마지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봄? 어찌 봄이 시작만 있을까? 겨울에겐 안녕인걸. 붕어빵에겐 안녕인걸. 오리털 패딩에겐 안녕인걸. 이해됐죠? 무슨 뜻인지 다들 알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알죠? 원래 이 글이라는 거는 작가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역시 영감이 절로 떠오르니 이곳에서 작가들과 함께 예술적 소양을 키워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글을 사랑하고 이 글로써 누군가에게 좀 영감을 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는 공간이잖아요. 좋은 글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글들을 많이 쓰지만 참 정말 좋은 글을 만나긴 어려운데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첫째는 감동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독자에게.
여기서 탄생되는 수많은 작품들과 글들이 많은 분들의 심장을 좀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글들로서 많이 탄생되기를 저로 바라도록 할게요. 네, 저도 우리 입주 작가들이 예보동에 들어와서 인생작을 꼭 쓰도록 응원합니다. 네.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 예버동 문학의 집에서는 오늘도 문인들이 자신만의 창작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연, 문학, 삶이 있는 이곳에서 더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